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백투스쿨 쇼핑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으시고는 오늘 주제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투스쿨 쇼핑 시즌이요, 평소에 뭔가 살 일이 있었다면, 또 살 게 있었다면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백투스쿨 스케줄, LA 지역의 학교 스케줄부터 좀 알고 싶은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학교들 대충 이달 중순부터 다 개학을 하나요? 어때요? 네, 그렇긴 한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재학하는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15일에 개학을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지역 학교들은 오는 14일, 그보다 하루 이른 14일에 하고요. 얼바인 통합교육부는 24일에 개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메스터제와 쿼터제로 나뉘어서 좀 개학일에 차이가 있는데요. 세메스터제인 칼스테이트 계열과 USC는 각각 21일과 24일에 개학을 하는 반면에 UCLA는 다음 달 25일에 꽤 개학이 늦은 편입니다. 다음 달 25일이요? 네. 한 달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달부터 이제 개학을 맞기 때문에 이 한인을 포함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제 백투스쿨 시즌에 그런 쇼핑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소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기대감 속에 기다릴 것 같은데, 또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조금 긴장하는 마음 속에서 이걸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사실 이 백투스쿨이 내가 학생이 아니면, 내가 학부모가 아니면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백투스쿨 시즌은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이어서 이 쇼핑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연말에 쇼핑 시즌이 우선 뭐 가장 핫한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리고 그 다른 때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는 네. 백투스쿨 쇼핑 시즌이다. 네, 그게 바로 맞습니다. 이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업체들은 이 백투스쿨 시즌을 통해서 소비 패턴을 좀 분석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약 4개월 동안의 매출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비자들이 이때 매장을 찾아서 그런 물건 가격과 서비스, 뭐 편의시설 같은 거를 보고 다시 매장을 찾을지 말지, 쇼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매 업체들은 좀 이런 이 백투스쿨 시즌에는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백투스쿨 쇼핑 시즌이 연중 두 번째로 큰 쇼핑 시즌이다라는 거 오늘 지금 알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도 좀 있을 터인데, 그렇게 큰 쇼핑 시즌, 이번 시즌에 어떤 예상치, 예상 매출액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전국 소매협회가 올해 이 매출 예상치를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836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 10.3%, 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크네요. 보통 네. 뭐 예년에 비해 몇 퍼센트다 할 때 뭐 예년에 비해 3%, 5%그 정도는 뭐 저희가 뭐 뉴스 할 때 늘 있습니다만은 네. 10%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 요즘에 굉장히 좋고요.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지수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또 초중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소비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초중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295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대학생들은 541억 달러로 더 많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 많이 또 하고요. 맞아요. 네, 네. 기숙사 생활하지 않는다 해도 또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생활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네. 친구들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불 같은 침구류,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더운 때 시원한 음료수 꺼내 마실 수 있게 미니 냉장고 같은 거 네. 많이 구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밖에도 또 대학교 들어가면 그런 대학 이름이나 마스코트 새겨진 옷,
뭐 용품 같은 것들도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대학생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이 대학생들의 백투스쿨 쇼핑 시즌에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했다시피 뭐 이불, 침구류, 네. 또 뭐 전자제품, 뭐 마이크로웨이브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죠? 인스턴트 푸드 먹잖아요. 시간 없고 시험 보기 전에 이럴 때는 네. 좋지 않지만 급할 때는 뭐 그리고 뭐 의류, 옷 뭐 이런 게 가장 많나요? 아무래도?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자제품이 단연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롯해서 랩탑, 컴퓨터 랩탑. 네, 네. 태블릿 PC까지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전자제품에 쓰는 전체 금액은 128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전자제품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게 옷이었는데 옷은 80억 달러 지출을 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옷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입고 다니는 학생들 많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 부모님들이 야, 그 옷 그만 좀 입어 하고 이제 청바지라도 하나 사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옛날 생각. 네. 대학생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백투스쿨 쇼핑 소비 패턴 어떻게 비슷해요? 달라요? 좀 다른 편입니다. 달라요? 네, 초중 고등학생들은 전자제품보다는 옷이었습니다. 네, 옷 다음이 전자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이 신발 그리고 학용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발 하니까 또 저도 생각이 나네요. 개학 때 꼭 신발 사줬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다 알아봤는데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제품보다는 옷을 더 많이 산다. 네. 재밌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네, 이 보통 부모님들이 대신 많이 사주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옷을 평균적으로 사는데 239달러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전자제품은 204달러. 신발 130달러, 그리고 학용품 114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옷 얘기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1세들의 경우에는 옷 같은 거를 제일 좀 사기를 꺼려합니다. 온라인에서. 안 만져보고 안 입어보고 산다는 게 편치가 않거든요. 네. 또 돌려보내려면 또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쉬워졌지만 그래서 이제 옷이 가장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1세들의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의류 옷을 많이 산다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패턴이 좀 어때요? 네, 학생들이니까 온라인을 좀 많이 선호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 의외인데요? 네, 부모들 세대와 마찬가지로 네. 오프라인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또 부모 세대와는 다른 점이 온라인을 먼저 가서 설치를 하고 이 3명 중에 1명 꼴은 그렇게 온라인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가게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패턴만 보면 딱 부모 세대의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부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요. 좀 의외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돈을 이렇게 해서 사는 거니까요. 네, 네. 온라인에서 먼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리스트를 뽑아 놓고 그 리스트를 갖고 부모와 함께 이제 자녀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또 어떤지 보고 살펴보고 검토한 뒤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파격 세일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나 개학일에 가까울수록 파격 세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게 가서 이 개학일 가까웠을 때 좀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에서 쇼핑을 했다 하면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단점 때문에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루다가 계약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딜리버리 오는데 벌써 계약일을 지나서 온다고 써 있으니까 아이고야 안 되겠다 빨리 나가자.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백투스쿨 오프라인 쇼핑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소문날까요? 네,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아무래도 JC펜이나 메이시스 같은 일반적인 백화점이었습니다. 일반 백화점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월마트과 타겟,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사무용품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디포나 아니면 스테이플즈 같은 그런 사무용품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사실 백화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 손님들, 소비자들은 가격에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을 찾는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떨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이 할인 매장을 찾는 그런 비율이 더 오를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네. 오프라인만 놓고 본다면 뭐 JC펜이 그러나 이제 비싼 백화점은 아니에요. 네. JC펜이나 또 하나 어디라 그러셨죠? 메이시스. 같은 데가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역시 그래도 백화점이구나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1위의 격차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형 할인 매장 그런 데 많이 가는군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업소들의 경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백투스쿨 세일하는 한인 업소들이 좀 있나요? 좀 돌아보셨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돌아봤는데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제 백투스쿨 이 쇼핑 그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웨스턴과 구간가 맞죠. 뭐 그 네. 코너에 있는 네, 마이코 네. 백화점. 네. 네,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불, 침구류 같은 거 세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니 선풍기, 이 학생들에게는 학생들한테 필수입니다. 네. 경험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박현경 기자 공부할 때 미니 선풍기? 미니 선풍기는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덥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요즘 아이들은 요만한 거 옆에 놓고 공부하잖아요. 선풍기. 네. 네, 그리고요. 그렇고 또 잔스 뮤직 센터에서는 이 악기들 많이 세일하고 있습니다. 뭐 통기타부터 뭐 바이올린, 첼로, 또 클라리넷, 플룻 같은 그런 악기들 많이 세일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안에 있는 학용품점 아트영에서는 이제 그런 용품들 많이 세일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사면 뭐 선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인타운 잠깐 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백투스쿨 쇼핑에 나서는 학부모들이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꿀팁. 네. 앞서 몇 가지 힌트가 나왔는데요. 개학일 가까울수록 이 세일 폭이 커지는 만큼 좀 이렇게 서둘러서 쇼핑에 나서기보다는 이제 기다렸다가 쇼핑에 나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들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이 가장 싸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 그래요? 사실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품목에 따라서는 뭐 다른 사무용품점들도 싸게 판매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교하는 건 물론이고 좀 많이 돌아다닌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실제로 발품을 판다는 게 아니라 손가락품을 바르라는 거죠? 네. 온라인상에서 좀 돌아다녀 봐라. 네, 네. 네. 또 이제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싸니까는 혹해서 사게 되는데 한 번 사면은 사실 오랫동안 처치 곤란인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학용품은 대량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걸 사기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지적입니다. 네. 하나 살 때보다 두 개 사면 별 차이가 없네 해서 샀는데 결국은 하나밖에 안 쓰고 하나는 나중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네.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꿀팁 좋았습니다. 네. 네. 이 박현경 기자와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한 2%의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언급을 해서 했었던 이 한인 업소들 얘기인데요. 한인 업소들은 특별히 백투스쿨 세일에 나서는 것이 많이 없구나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꼭 문구류나 전자제품, 의류 등이 아니어도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면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가족들에게는 1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학생증을 가져오는 학생들에게는 뭐 고기 한 접시라도 서비스로 준다든지 하는 깜짝 이벤트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현명하고 알뜰한 백투스쿨 시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